거기 나오는 문장의 논리적 연결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시험 끝나고 시험 잘 봤냐고 물어보면 정말 속 없는 사람이죠. 그렇죠? 시험 없는데 끄덕끄덕. 저기 뭡니까? 우리 국어 시험은 볼만하죠. 많이 못 맞은 게 다리죠. 많이 못 맞은 게 다릅니다. 국어는 자신있게 답을 쓰고 틀리고 자신있게 답을 쓰고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국어 문제 그렇게 생겼어요. 보면은 학생들이 쉽네 하고 막 쓰고 나중에 와서 채점 매보면은 많이 틀리는 이런 거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뭡니까? 어제 그제서야 학생들 좀 만나면서 학생들이 뭘 못하냐면은 첫째, 교행은 우리 행정식으로 공부하면 안 돼요. 교행은 행정식으로 공부하면 안 됩니다. 교행은 사실 좀 학력평가 문제식으로 공부를 좀 해야 하는데 학생들이 그런 전술을 좀 잘못 잡았다든지 그런 학생들이 교행에서 좀 시간 부족했다고 날리고,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가 늘 하는 이야기지만은 10년에 한 번 나오는 문제 갖고 고민하지 말자. 그건 틀려보자. 예의상 늘 그런 이야기 합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게 저는 수업 중에 그런 이야기 잘합니다. 동일성은 쓸데없는 거다 그거. 관동비가 맨날 시험에 안 나온다 그거. 쓸데없는 거다 그거. 쓸데없는 거다. 저는 그래서 수업 중에 관동비가 동일성을 확인해요. 근데 대충 합니다. 대충. 이런 것도 있다. 이런 것도 있다. 이런 것만 합니다. 왜냐면 실제로 우리가 집중해야 할 부분을 거기다 분산시킬 필요는 없다. 분산시킬 필요는 없다. 자, 우리는 기본적으로 수업을 하는 패턴이 뭐냐면은 학습량을 줄이자. 막 펼치지 말고, 그래서 막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막 많이 하지 말고, 저는 수업시에 복사하면도 안 나와줘요. 있는 거 잘하자요. 있는 거 잘하. 그래도 맞을 수 있는데 굳이 학습량을 늘려가지고 어차피 교재 밖에서 나온디, 교재 밖에서 시당 소설도 나온디, 그걸 다 뭐하러 해야,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뭡니까? 방법론적인 문제 학생들은 많이 하려고 하는데, 그 방법론적인 걸 하면 학생들이 수업을 좀 어려워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게 훨씬 좋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가 하고 있는 거 뭡니까? 재정국어는 우리가 공부를 하는 일종의 자료에 불과할 뿐이지, 학습 자료에 불과할 뿐이지, 그건 아니거든요. 어떤 학생은 재정국어에 있는 문제가 그대로 나왔다는데 그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왜냐하면 재정국어에 있는 문제가 그대로 나온 게 아니라 재정국어의 그 문제를 실조 바로바로 있죠. 그래서 그렇지. 그래서 이제 다음 우리가 서울시 시험 볼 때나 또 그 다음 시험을 볼 때는 계획들 좀 잘 잡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국어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시험 끝나고 와서 이구동성으로 틀렸다. 쉬었다 해놓고 뭐 식용유가 나온 문제 있어. 식용유가 나온 문제 이렇게 써야 하는데, 야고 불볕더위도 있어서. 근데 이런 거 써놓고 답이 다 4번, 세 명이 맞춰요. 세 명이 다 답이 4번이야. 야, 우리 맞았다니 답은 2번이야. 틀린 사람끼리 대보면 뭐 하냐고. 틀린 사람끼리 대보면. 그치? 바보들하고 내가 말하는데, 사실은 뭡니까? 앞으로, 공부할 때 국어 공부는, 초점을 철저히 비문학에다 맞추고, 그 다음에 어딥니까? 문학은 겉다이로 두고, 이런 식으로 가져야 돼요. 이제 교행은 별개입니다. 교행하고, 국회 사무처는 별개야. 별개인데 그렇게 가는 게 훨씬 좋습니다. 좀 그래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네요. 자, 이어서 거기 나옵니다. 거기 보시면 뭐라고 나오냐? 국가는 적극적인 사회보장제도와 통일정책을 지속적으로 수립해 나가라. 자, 거기 보시면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통일정책을 자, 지난 시간에 했던 거하고 좀 비슷합니다만은 원래 저기란 말은 사실 자주 써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왔을 때 말입니다. 여기 나오는 적극적이란 말이 상당히 좀 애매한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아시는 여기 나오는 뭐 있습니까? 그냥 볼래? 여기는 적극적이란 말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뭐가 있죠? 서슴따란 말이 있고, 여기다 또 뭐가 있나, 이런 말들이 있어요. 이건 서슴따 있죠. 서슴따란 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또 뭐가 있습니까? 달달한 말이 있고요. 여기에 또 뭐가 있나?
대부분이란 말이 있고요. 그죠? 이러한 등등의 말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뒤에 오는 조사가 극히 제한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 나온 적극적 다음에는 이다 하고 으로 외에는 절대 안 옵니다. 다른 조사를 절대로 취할 수가 없어요. 적극적이다, 적극적으로, 적극적을 이런 말 없죠. 적극적이, 그쵸? 이런 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거 보고 우리는 뭐죠? 폐쇄적 선택이란 말을 쓴다. 작년 시험에 한번 나왔었죠. 그런가 하면 여기 나온 서슴 다음에는 지 외에는 안 옵니다. 다른 말은 없어요. 다른 말 없어. 다 여기 나오는 우리가 맞자 여기 나오는 뭐죠? 마찬가지 이런 말들도 사실은 조사어가 몇 개 쓰지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는 여기 나오는 이건 어미의 선택이 폐쇄적이고 이건 조사의 선택이 폐쇄적인데 장애 조사의 선택이 폐쇄적인 경우가 문법 시험 문제로 나온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이것은 명사일지 몰라도 이것에 인이 붙어가지고 문장 성분이 관여가 됩니다. 그랬을 때 여기 나오는 지속적은 뒤에 나오는 뭐죠? 수립해 나간다. 지속적으로 수립하다요. 근데 문제는 여기 나온 적극적인이 뭡니까? 수식받는 말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적극적인이 뒤에 나오는 명사, 대명사, 뭐라 그래? 대명 수사를 쉬게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런 적극적이란 말의 뒤에는 반드시 뭐가 와야 돼? 동작성 명사가 와야 됩니다. 동작 움직여야 돼.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적극적인 행동 이런 식으로 나와야 돼. 이런 식으로 나와야 돼.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이러한 명사가 나오면서 이 수식과 피수식의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밑에 뭐가 나왔습니까? 국가는 사회보장 제도와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 나가야 한다. 이런 식으로 나눠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리고 거기 나온 적극적인 지속적인 말을 빼버렸다. 그죠? 됐습니까?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는 지난 시간에 했죠? 그렇죠? 두 번째 했고 그 여자는 그 밑에 그 여자의 눈도 비로소 나라는 존재를 그죠? 거기 나오는 그 여자의 눈도란 말은 필요가 없죠? 그죠? 그 다음 얘가 뭐가 나왔냐? 심지어 친구들까지 나를 얌전 내지는 대체로 이때 내지는 말입니다. 뭐죠? 거기 나오는 내지는 말입니다. 원래 일본식 한자 하다 보니까 요즘에 쓰지 마라고 말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내지란 말을 쓰지 말고 뭐뭐에서 뭐뭐까지로 바꿔서라 그래. 14지 20 그러잖아. 10에서 20까지라고 써놨는데 이때 내지란 말은 아무튼 뭘 나타내는 말이야? 수량의 범위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뒤로 수사를 달고 와야 돼요. 앞뒤로 수사를 달고 와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러지를 못하고 있어. 그러니까 나를 얌전한 데다가 그렇죠? 말이 없다. 여기까지 써야 돼. 그죠? 그래서 수사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 쓰면 안 돼. 그죠? 다음. 이어 타국의 침략은 국제적으로 바람직한 결과를 얻기 어렵다. 이때 거기 나오는 타국의 침략이 나오는데 이건 썼다 지워버릴게. 거기 나오는 타국의 침략이란 말이 있는데 여기 나오는 이거 있죠. 타국어에서 의가 있습니다. 이때 의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뭐죠? 주체, 소유, 대상의 중의적 의미를 갖죠. 그렇죠? 그러므로 여기 나온 타국어에서 이 문장 봤죠? 자, 먼저 여기 나온 의를 주체로 놓았을 때 뭐죠? 여자는 아름다움에 관심이 커. 여자는 아름다움에 관심이 커요. 그래서 이것이 문장성이 뭐가 되지? 주어가 됩니다. 그러나 여기 나오는 뭐죠? 이를 갖다가 대상으로 봤을 경우는 앞에 주어가 뭐가 있지? 남자야. 남자는 여자의 아름다움에 관심이 많아. 그렇죠? 여자가 아름다운 것에 관심이 많은 건지 남자는 여자의 아름다움에 관심이 많은 건지 모른다는 겁니다. 타국의 침략은 이때 침략이 동작성 명사이기 때문에 뭐죠?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우리가 타국을 침략하는 것인지 침략받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동작성 명사를 풀어줘야 돼. 타국을 침략하는 행위는 이런 식으로 풀어줘야 된다. 그렇죠?
타국을 침략하는 행위는 이런 식으로 풀어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됐습니까? 다음. 이어서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 나오기를 재미가 별로 없다고 할 인생은 살기가 퍽 싫은 것처럼. 그죠? 좀 그러네. 그 밑에 풀어져 있으니까 한번 보십시오. 다음. 이 도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세 가지다. 됐습니까? 바로 단순화되죠. 그죠? 다음. 그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에게는 자신이 다른 동물과 달리 성취의욕. 그죠? 즉 남들이 달성하기 어려운 과업을 자신이 했을 때 쾌감을 느끼는 특징이 있다 그랬는데 좀 풀어주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인간은 다른 동물과 달리 성취의욕, 즉 남들이 달성하기 어려운 과업을 자신이 이루어보려는 마음이 있고 그걸 이루었을 때의 쾌감이 있다. 쾌감을 느끼는 특징도 있다. 이런 식으로 바꿔주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음. 이어서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은 시제의 불일치 문장이죠. 제가 보기에는 그 다음에는 시제의 불일치 문장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거기 나오는 인간이 자연의 순응한 태도를 보이고 만다면 밑줄. 됐습니까? 거기에 인간이 그 만다면 뭐죠? 현재 진행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못했을 뭐죠? 과거죠. 안 되지. 안 되죠. 시제의 불일치다. 이런 이야기야. 그러므로 인간이 자연의 순응한 태도를 취하고 말았다면 오늘과 같은 진보가 나오지 못했을 것이라 해서 앞뒤를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관계로 만들어져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다음 이어서 인간이 전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변할 수 없답니다. 없기에 원인이죠. 교육이 인간의 됨됨이를 형성하는데 지대한 역할을 한다는 것은 생각해 놓을 필요가 지대한 역할을 한다는 것은 뭐죠? 가만히 보세요. 교육이 인간을 형성하는데 지대한 역할을 한다는 것에 대해 논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다음 이어서 그 다음입니다. 운전기사와 밑줄. 이건 시험에 몇 번 나왔던 문장이죠. 운전기사와 잡담을 하나 과속을 주의하자. 이때 거기 나오는 잡담을 하다와 밑줄, 그 다음에 과속에 주의하자 밑줄. 이 주체가 다르죠. 과속을 하는 것은 뭐죠? 운전기사지만 잡담을 하는 것은 손님일 수도 있고 옆에 친구일 수도 있지. 주체가 다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운전기사는 잡담을 하지 말고 과속에 주의해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바꿔줘야 한다. 다음 외국인에서의 채용은 대부분 비공개로 소수 인원에 머무르고 있다. 자 했을 때 거기 보시면 머무르고 있다의 주어는 뭡니까? 머무르고 있다의 주어는 뭐예요? 없죠. 채용 인원이 소수에 머무르고 있지. 채용 인원이란 주어를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채용 인원이 소수에 머무르고 있다요. 그죠? 다음 이어서 비공개로에 대한 서술어가 없다. 외국인 회사의 직원 채용은 대부분 비공개로 이루어지고 또는 행해지고 이 채용 인원도 소수에 머무르고 있다. 이 정도가 적절하다. 다음 그 다음 문장. 사회는 완전한 성임에도 불구하고 대학생이라고 하면 보호망을 쳐주는 듯하다 그랬네요. 밑에 보시고 그죠? 그 다음 사람들은 허탈한 표정을 지으며 쥐네를 바라보고 서 있는 그에게 다가왔다요. 이건 한번 써볼까요? 사람들은 허탈한 표정을 지으며 이렇게 나옵니다. 이리 했을 때 말입니다. 문제는 여기다가 쉼표를 찍었을 때 여기서 여기까지가 뒤에 나오는 글을 쓰시가 합니다. 맞죠? 만약에 여기에 쉼표를 찍었을 때 이게 주어가 되고 이것의 문장 성분이 서술어 갑니다. 그가 허탈한 표정을 지었다요. 그렇죠? 그러니까 위에 하얀색이야. 하얀색을 봤을 때는 허탈한 표정을 지은 사람이 그지만은 밑에 파란색이야. 이렇게 놔버리면 뭐가 되죠? 허탈한 표정을 지은 사람은 사람들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시 하기해서 여기에 쉼표가 없는 상태에서는 말 그대로 두 가지 이상의 해석이 가능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적절하지 못하다. 이런 이야기예요. 맞죠? 아마 그런 이야기 같아. 다음 이어서 그 다음입니다.
비록 그가 비록 뭐뭐 한다 하더라도, 비록 뭐 한다 할지라도, 이런 식으로 호응이 돼야 돼. 비록 뭐뭐 한다 하더라도, 비록 뭐뭐 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나와야 돼. 그죠? 됐습니까? 다 이어서 비록 그가 우리의 오랜 친구였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와줘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음 그 밑에 문장도 한번 봐주고, 그 밑에 한번 봅시다. 그 밑에 보면 말이야, 학생이야 그런 것을 아는데, 학생은 이래야 되죠. 조사의 오남용이죠. 어머니께서 저녁 식사를 준비하셨다죠. 다음, 작년 겨울에 정말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4번, 그 아이는 비록 나이가 어리지만 생각은 깊다. 그죠? 그렇게 와줘야 되죠? 다음, 이어서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에 문장 구조 가지고 물어보신 분이 많아. 이날 회의에는 한번 써볼게요. 이날 회의는 미성년의 술과 담배를 팔거나 그 다음에 풍기문란 행위에 대한 그 다음에 벌칙과 관련을 하는 자, 이렇게 나왔을 때 말입니다. 여기 나오는 이걸 만약에 주어로 놓았을 때 여기 있는 이것을 말입니다. 목적으로 놓고 말입니다. 이걸 서술로 놓으면 돼. 이날 회의에서는 말입니다. 미성년자 보호법을 백지화하기로 했습니다. 그죠? 문장 끝난 거야. 가운데가 문제가 있는갑다. 그죠? 그러면 말입니다. 여기 나온 거나요. 이때 거나는 말입니다. 뭐죠? 선택형 또는 나령일 때만 씁니다. 선택 또는 나일 때만 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선택 또는 나이면 와, 과, 이면식하고 같다는 이야기거든. 그러면 앞에 있는 문장 구조와 뒤에 나오는 문장 구조와 같아야 돼요. 다시 이야기해서 저라면 뭐죠? 바꿔줘요. 미성자에게 술과 담배를 판매하는 행위와 풍기문란 행위야. 여기 나오는 뭐죠? 이것과 이것을 같은 구조로 만들어줘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때 권한 선택해 오거나 말거나 하거나 말거나. 그죠? 그죠? 여러분 자신은 뭐죠? 답안지를 수성펜으로 뭐죠? 교정하거나 답안지 자체를 바꿔야 한다. 둘 중에 하나 선택이야. 또 나열이야. 이때만 쓰거든. 그렇기 때문에 문장이 매끄럽지 못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아마 이렇게 봐줘야 할 것이다. 그죠? 다시 하기해서 봐봐. 술과 담배를 팔거나 또는 음주를 방구하는 행위, 이렇게 해서 여기와 여기가 대등관계에 있어야 돼요. 대등이 아니야 이게 지금. 그죠? 그러므로 문장을 이런 식으로 바꿔주는 게 좋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음,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뭐가 나왔냐? 거기 나오는 부정을 비난한 사람 나오는데, 부정을 비난하는 사람은 자신들이 부정을 저지를까 두려워하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부정을 하기 때문에 비난한 것이다 그랬는데, 거기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 부정을 비난한 사람은 자신들이 부정을 저지를까 두려워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죠? 오히려 부정을 당할까 두렵기 때문에 비난하다. 부정을 당할까 이렇게 써야 된다. 그죠? 당할까 두려워하기 때문에 비난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고쳐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음, 그 밑에 문장도 보시고요. 그 밑에 문장도 보시고, 그 밑에 9가지 구급 문제를 한번 보시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문제 한번 볼게요.
지난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적발한 과장 광고 사연은 300건이 훨씬 넘는다. 이건 맞았대. 그런데 거기나 2번 보세요. 늘 이야기했죠. 거기 나온 각종 사고 예방과 업무 생산성 밑줄. 그러면 말 그대로 뭡니까? 업무 생산성을 높일 수는 있어. 근데 각종 사고 예방의 문장성분이 뭐죠? 사고 예방의 문장성분이 뭐요? 사고 예방의 문장성분이 이대로 놓으면 말입니다. 목적어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고 예방을 높이는 셈이 되는 거야. 사고 예방을 높일 수는 없지. 그래서 바꿔서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업무 생산성도 높일 수 있다. 이렇게 써줘야 된다. 그죠? 됐습니까? 다음. 이어서 그 다음에 11년 기상직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거기 나온 문제 뭐가 나오냐? 거기에 답이 3번이라고 나와 있네. 일단 놔둡시다. 12시간 이상 보온하면 변색되거나 냄새의 원인이 됩니다. 그랬을 때 먼저 1번 보세요. 1번은 뭐가 없는가? 주어가 없죠. 그대로 보시면은 무엇이. 다음 2번 보십시오. 우수한 기술력과 충분한 테스트 밑줄. 이번엔 충분한 테스트를 거쳤지만은 우수한 기술력에 대한 서술어가 없죠. 이번에는 말입니다. 뭐죠? 필수 성분인 서술어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잘하면은 말입니다. 이 제품은 우수한 기술력으로 만들었으며 충분한 테스트를 거친 이런 식으로 바꾸겠다. 다음 3번 보세요. 이 약을 복용할 때 물과 함께 삼켜하며 쪼개거나 부수어 복용하지 마십시오야. 이거래. 그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 왜냐하면은 이때 복용이란 말이 약을 먹다란 뜻이야. 복용이란 말이 약을 먹다란 뜻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가 사실은 뭐죠? 일종의 ing의적 표현이 돼버립니다. 복용이란 말이 뭐죠? 우리 약봉투 보면 복용시 유의하지 이렇게 나오죠. 그러므로 약을 먹다 보면 이 자체가 ing의적이야. 그러니까 이 약을 먹을 때는 물과 함께 삼켜야 하며 그렇게 써야 돼. 그러므로 3번도 맞는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답은 3번으로 발표가 되었지만은 3번도 답일 수 있냐? 이건 문제가 있지. 그죠? 다음 이어서 4번입니다. FM 방송을 들으시려면 기능 선택지를 FM에 맞추시고 안테나를 뽑아 수신 상태가 좋은 방향으로 위치하게 하십시오야. 왜냐하면은 처음 여기 나오는 뭐죠? 거기 보시면 들으시려면 밑줄, 맞추시고 밑줄, 위치하십시오 밑줄. 이랬을 때 거기 나오는 맞추시다와 거기 나오는 뭐 있습니까? 들으시려면의 주어는 같아요. 그러나 위치하는 건 안테나제. 그러니까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뭐죠? 청취자는 FM을 들으시려면 기능 선택 주시를 FM에 맞추시고 안테나를 뽑아 수신 상태가 좋은 방향으로 위치하게 하십시오요. 그렇죠? 그래서 개하다라는 사동형을 만들어줘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개하다라는 사동형을 만들어줘야 한다. 이런 이야기야. 그렇죠? 다 이어서 그 다음입니다. 그래서 2번 문제는 사실은 거기 문제는 사실 답이 없었어요. 답이 없어. 근데 답을 뭐죠? 이 약을 복용할 때를 발표해 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어디야 거기가? 기상직은 답을 수정 발표를 안 하기 때문에 어떻게 채점을 맺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이어서 그 다음입니다. 다음 중 구성상 호응이 자연스러운 것은 무엇이냐? 길을 다니거나 놀 때는 차를 조심해야 한다. 뭐가 있죠? 거기 나오는 길을 다니거나 놀 때는 그랬네요. 근데 길을 다니는 것은 길을 다니는 것이고 노는데 말입니다. 아주 안전지대에서 놀 수도 있지. 그때는 차를 조심할 필요가 없잖아. 그러므로 길을 다닐 때나 길에서 놀 때는 이렇게 해서 넣어줘야 한다. 문장 성분을 길에 놀 때는 차를 조심해야 한다. 이렇게 해줘야 한다. 다음 수철이 어릴 때 소박한 꿈은 그죠? 선생님이 되고 싶었다 이거야. 그죠? 이거 저번에 했죠?
이거야. 똑같은 문제입니다. 1번, 2번 문제입니다. 어느 게 여러분이 읽기가 편하십니까? 1번 그 나에 대한 평가는 냉정했다. 2번 나에 대한 그의 평가는 냉정했다. 당연히 2번이 쉽죠. 이걸 언어의 무슨 기능이라 하죠? 언어의 미적 기능이죠. 언어의 미적 기능이라죠. 언어의 기능에 보면 언어의 미적 기능이라는 게 있잖아요. 마지막에 이게 언어의 미적 기능이야. 전달과 표현의 용이성의 문제예요. 그런데 그러므로 수식어와 피수식어는 가장 가깝게 붙여줘야 돼요. 붙여줘야 돼. 그런데 이건 말이야. 이걸 수식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1어절, 2어절 건너뛰어야 돼요. 그러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거기 나오는 문장도 마찬가지다. 어릴 때 수철이의 꿈은 그래야 된다. 어릴 때 수철이의 꿈은 선생님이 되고 싶었다. 이렇게 나와야 돼. 됐습니까? 다음 이어서 두 번째. 어릴 때 수철이의 꿈은 선생님이 되고 싶었다가 아니라 되고 싶은 건 현재제. 어릴 때하고 안 맞잖아 시제가. 그러니까 어릴 때 수철이의 꿈은 소박한 수철이의 꿈은 선생님이었다. 이렇게 나오면 돼. 그쵸? 선생님이 되는 것이었다. 이렇게 나와야 돼. 다음 주민들은 보상 거부를 요구할 수는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죠? 주민들은 보상을 거부하고 토지 재평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다음 이 열차는 잠시 후 김천역에 도착하여 1분 동안 정차하겠습니다. 이건 맞는 모양이네. 다음 그 다음이야. 늘 나에게 반대하던 그는 공부를 하자는 내 제의 호감을 가지고 있었다. 거기 보시면 말입니다. 거기 나오는 늘 나에게 반대하다. 이때 반대하다가 서술어죠. 누가 반대했어요? 그가. 그렇죠? 무엇에? 없죠. 그러니까 넣어줘야 돼. 그 밑에 보시면 늘 나의 의견에 반대하던 그는 이렇게 나와야 돼. 필수 성분을 넣어줘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는 공부를 같이 하는데 제의 호감을 가졌다라고 써죠. 여기 보시면 가지고 있었다 하면 뭐가 되죠? 진행형 시제가 되어버리죠. 우리 국어는 진행형 시제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바로 잡아주라. 가졌다로. 됐죠? 다음 게시판에서 합격자 발표를 보는 사람들 중 여기서 끊어 이제 두 손을 번쩍 들고 환호성을 질렀다요. 됐습니까? 주어가 없죠. 누가가 없죠. 합격한 사람은.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에 환호성을 질렀다요. 그런데 환호성이 뭐야? 소리를 지르는 거야. 그러므로 아주 끊어내야 돼. 뭐라고? 환호했다요. 환호가 크게 기뻐서 소리를 지르는 게 환호제. 그쵸? 맞죠? 엊그제 알제리하고 축구해가지고 말입니다. 알제리 축구해가지고 가장 큰 패자는 역시 홍명보고, 그쵸? 가장 큰 승자는 저예요. 일찍 잤거든요. 그쵸? 안 봤거든. 뭡니까? 일찍 자자 하고 저는 한 11시 나한테 잤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냥 스마트폰 켜봤어요. 자, 그랬는데 거기 보시면은 당연히 환호했다로 꺼내야 된다. 환호성을 질렀다는 일종의 잉여적 표현이야. 그치? 다음 초등학교에서 치열한 경쟁을 하면서 자라기 때문에 도전적인 인간이 되고 싶다. 좀 문장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어요. 그죠? 거기 보시면은 요즘 어린이들은 주어가 있어야 돼. 초등학교에서부터 또는 현대인들은 초등학교에서부터 이렇게 또는 어린이들은 초등학교에서 어린이들이라고 주어를 쓰면은 뭐라고? 초등학교에서 현대인이라고 쓰면 초등학교부터 이렇게 써야 돼. 초등학교에서 치열한 경쟁을 하며 자라기 때문에 도전적인 인간이 되기 쉽다. 그죠? 이렇게 고쳐줘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뭐죠? 중의문입니다. 말 그대로 모성 즉 애매성을 갖는 거다. 모성 즉
애매성을 갖는 것을 우리가 중음이라고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말 그대로 이렇게도 해석되고 저렇게 해석되는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죠. 그죠? 다음 이어서 그럴 때 말입니다. 이 중의문은 말입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뭐죠? 문학작품에 쓰일 때는 뭘로 쓰지? 언어의 유의로 보죠. 언어의 유의로 보고 말 그대로 뭡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는 어디에서 풍자와 해악에 씁니다. 그러나 말 그대로 일상어에서는 말입니다. 말 그대로 의미와 전달과 이해 기능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그죠? 말 그대로 뭐죠? 소통의 혼란과 장애를 가져올 수 있다는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아마 이리 보시면 될 거야. 아마 이리 보시면 될 거야. 그죠? 다음 이어서 거기에 나오는 걸 한번 몇 개 살펴보자. 첫째, 먼저 사람들이 다 많은 도시를 돌아다니는 뭔지 아시죠? 그래 저는 거기 나오는 걸 뭐라 하냐. 첫 번째 이렇게 하게요. 그래서 이것의 문장 성분을 서술로 놓으면 말입니다. 이것의 문장 성분이 주어가 됩니다. 그러면 이건 이렇게 수식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이건 뭐가 되죠? 관여가 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여러 도시를 돌아다녀 보면 이런 뜻이 돼. 맞죠? 이번에는 아니야. 이번에는 우리 국어에서 동사와 형사 무조건 서술어이기 때문에 이것의 문장 성분을 서술놓고 이것의 문장 성분을 주어로 놓으면 여기서까지 이 전체가 뒤에 있는 도시를 수식하는 뭐가 되죠? 관형절이 됩니다. 그러면 이때 많은 앞에 대한 서술어가 돼. 그러니까 이때 많은이 사람에 대한 서술어인지 아니면 도시에 대한 관형인지 그걸 알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때는 뭐죠? 인구가 100만 명 이상 되는 도시를 돌아다녀보면 이런 뜻이 되지. 그렇죠? 그래서 성분이 모호하다. 이것이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고 저렇게 해석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음 이어서 그 다음에 끝까지 신문사에 남아 언론의 자유를 지키겠습니다. 이때 끝까지가 뒤에 나오는 뭐죠? 남아를 수식하는지 아니면 지키겠습니다 수식하는지 그걸 알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야. 그렇죠? 그 밑에도 마찬가지죠. 거만한 시장의 삼촌이야. 됐습니까? 거만한 시장의 삼촌 나오죠? 거만한 것은 삼촌인지 아니면 뭡니까? 시장인지 그걸 알 수가 없지? 그 밑에도 마찬가지 모두 그런 문제들입니다. 그죠? 다음 이어서 맨 밑에 보세요. 가운데 봐봐. 싱가포르 사회는 점점 약해지는 청소년 문제로 골치를 썩고 있습니다. 이때 거기 나오는 점점 약해지는 것은 청소년인 건지 청소년 문제인지 알 수가 없지? 청소년인지 청소년 문제인지 그걸 알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됐습니까? 다음 이어서 거기 보시면 말입니다. 거기 밑에 어머니는 여행을 떠나는 즐거움에 잠이 깨어있는 우리들 방문을 살며시 여셨습니다. 그러니까 즐거움에 잠에 깨어있는 건 뭡니까? 즐거워하고 있는 건 누구요? 어머니일 수도 있고 뒤에 나오는 뭐죠? 우리들일 수도 있죠. 다음 거기 나오는 나는 어제 공원에서 영희를 만나지 않았다. 뭔지 아시죠? 그렇죠? 다음 나는 영수와 순이를 송별하고 돌아왔다요. 자, 우리 본교재에 중요문은 워낙 잘 나오기 때문에 제가 따로 쓰지 않습니다만은 첫째 뭐가 있죠? 이거 있죠? 먼저 뭐가 있어요? 어휘의 중의성이 있죠. 다시 하기 위해서 어휘의 중의성이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뭐죠? 다이어, 이어, 그 다음에 또 뭐 있더라? 문맥적 의미를 구사하면서 생기는 것이 어휘의 중의성이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우리가 많이 쓰는 게 이거죠. 이랬을 때 여기 나온 이건 뭐죠? 여러분 동음 이어죠. 저 눈을 보아라 했으니까 펄펄 내리는 눈인지 여러분 잘 아시는 뭐야 그게?
사람이 누군지 알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어휘의 중의성이죠. 다이어, 이어 또는 문맥적입니다. 그러니까 분필 내놓으니까 분필이 습기를 많이 맞고 툭툭 부러지네요. 여기 나오는 뭡니까? 여기에 주어가 있어요. 여기에 주어가 있는데 말이에요. 이 주어에 따라 이 뒤에 해석은 다 달라야죠. 예를 들어서 그 녀석 손 좀 봐줘라. 뒤지게 패버라는 뜻이지. 그러면 그 녀석 얼마나 다쳤는지 손 좀 봐줘라. 살펴주라는 이야기지. 그게 손 좀 봐라. 뭐죠? 말 그대로 뭐야? 고치라는 뜻이죠. 이건 문맥적음이죠. 상황에 따라서 두 가지 이상의 해석이 가능하다. 두 번째. 여기에 있죠. 주체, 소유, 대상이야. 관형사 의에 의한 중의성이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접수사 와와 과의 중의성입니다. 우리 교재 나왔습니다. 나는 영수와 순위를 숭배라고 돌아왔다를 한번 써볼게. 나는 영수와 순이를 만났다 했을 때 이거죠. 여러분 한번 볼까요? 이때 여기 나오는 나는 말입니다. 오전에 영수 만나고 오후에 순이 만났습니다. 이게 상황 1이야. 상황이 나는 영수와 함께 순이를 만났습니다. 상황이죠. 그쵸? 맞죠? 이때 상황 1에서 와는 뭐죠? 와는 뭐예요? 그냥 와요? 여기 나오는 상황 1에서 말입니다. 와는 뭡니까? 상황 2에서 와는 뭡니까? 상황 1에서 이건 뭐죠? 접속수사죠. 이때 와는 뭐야? 공동부사격이죠. 함께 함이니까. 그쵸? 이 문장 많이 봤잖아. 이 두 개의 문장은 비슷하지만 완전히 다른 문장이죠. 이때는 말입니다. 공동격입니다. 그러므로 영수, 신랑, 영희, 신부 동성동보이네. 그래도 이렇게 그쵸? 됐죠? 이거야. 둘이 한솥밥에 한 입을 넣고 자는 거야. 근데 밑에 있는 건 말입니다. 첫째, 신랑, 신부야. 한솥밥에 한 입을 먹습니다. 공동이야. 함께. 아니야. 이 문장은 영수에게는 유부남, 유부녀라는 뜻입니다. 뭐죠? 이때는 접속사죠. 접속사는 오직 견문에서만 나타나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이때는 그러니까 이건 혼문일 수도 있고 견문일 수도 있는 문장이야. 중의적 해석이 되는 문장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맞죠? 그렇게 봐야 할걸? 그죠? 그 다음에 말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거기 나오는 11년 경북 교육 문제 보세요. 그 밑에 11년 경북 교육 문제 한번 보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 밑에 11년 경북 교육 문제에 보면은 동그라미 2번 있죠? 동그라미 2번에 있는 게 그는 걸음을 걷는 것이 이상하다. 이때는 의전명사의 중의성이지. 의전명사의 중의성이죠. 의전명사의 중의성한 게 있죠. 첫 번째 말입니다. 그가 어제까지 걷지 못했는데 오늘 걷는다는 것이 신기한 건지 아니면 똥매로와. 똥매로와 제대로 걷지 못해. 그쵸? 그런 모양이야. 걸음걸이 이상해. 그치? 뭔지 아시겠죠? 안 사람은 다 알아. 그치? 이어서 그 다음에 3번 봐봐. 나는 오늘 철수와 영희를 만났다. 철수와 영희를 됐습니까? 이거야. 같은 문장이잖아.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걸 가지고 이야기해. 그 다음에 뭐죠? 내일 또 이어서 하기라고? 이거 있죠? 나는 어제 전주에서 온 친구를 만났어.
그러므로 이때 어제가 말입니다. 이걸 수식하는지 이걸 수식하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죠. 먼저 1번입니다. 나는 어제 전주에서 온 친구를 만났습니다. 2번 들어갑니다. 나는 어제 전주에서 온 친구를 만났습니다. 의미 달라요. 의미 달라. 읽는 방법에 따라서 여기서 끊어있냐 여기서 끊어있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수식 범위가 달라져. 어제 왔는지 어제 만났는지 알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모두 다 구조적 중의성이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가 있죠? 그녀는 호랑이다 이런 말이 있었을 때 그녀가 호랑이처럼 무섭다는 것인지 연극에서 호랑이 역할을 했다는 것인지 그걸 알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바로 그 밑에 문제 한번 봅시다. 13년 법원직 문제 한번 보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먼저 2번 우리 사회에서는 부정표는 완전히 근절이야. 근데 이건 완전히 근절은 뭐죠? 근절이 와 뿌리를 뽑는 거지. 그게 완전이란 말은 필요가 없는 말이야. 이건 인외적 표현이죠. 그런가 하면은 개인적인 사견이 원래 개인적인 생각이지. 그렇죠? 가끔씩 무인도에서 원래 무인도는 혼자 살아야 돼. 원래 무인도는 혼자 사는 곳이야. 그렇지? 이건 인외적 표현을 묻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문장론 문제가 여기 나오는 문장의 어휘적 여기 중의성의 문제도 시험에 잘 나와. 그렇죠? 그래서 말입니다. 우리가 단어를 잘못 사용해서 또는 뭡니까? 여기 나오는 이런 거 있죠? 뭐라고 썼습니까? 이제 잘 읽어야 되죠? 살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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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만에 형편이 좀 나아졌어. 그렇죠? 이제 내가 너하고 나하고 이렇게 돈을 좀 모아보니까 저 물건 살 수도 있을 것 같아. 살만해? 살만해. 의미가 다르죠? 그러니까 똑같이 써놓고도 해석이 다르죠. 그게 문장만 가지고는 해석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이런 걸 모호성이라고 그러죠. 자, 내일 이어서 봅시다. 고생하셨습니다.
자, 됐습니까? 네. 자, 어제 한 거 써놓고 다시 들어갈게요. 자, 분사 1번이 명사 ing 동사인, 분사 2번이 명사 pp 동사인. 다 요거 오시라겠어요. 분사 3번은 1번에다가 ing 붙이면 되겠죠. 조동사인. 분사 4번 이거 모르면 분사는 끝납니다. 접어야 돼. 자, ing 플러스 명사, p 플러스 명사인. 그래서 일단은 1, 2, 3, 4, 5, 6이. 그래서 아무튼 분사하면 무조건 1번부터 6번까지 그림화 돼야 된다. 주로 이제 우리가 1, 2, 3, 4가 핵심이고, 특히 1, 3번이 핵심이지만, 이 가운데는 항상 원래 뭐가 들어있었다? 앞에 명사 사람이면 후비, 사물이면 which비, 원본의 관계대명사 다시 넣어야 되겠죠. 정의할 줄 아시고, 그 다음에 어차피 이제 조동사 없는 영어는 없다겠죠. 그래서 이 명사가 주 역할하고 나머지는 수식의 준 역할을 하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문법으로 무슨 일치? 수일치 조심하시고, 가운데 말은 수식 및 앞에 빈칸에 힌트 치고 온다겠죠. 수식 및 앞에 빈칸에 힌트 치고 모르면 던질 수밖에 없고. 자, 어떻게 설명하고 싶은 말은 이 말이 되겠죠. 또 수식 및 앞에 빈칸에 힌트 치고 모르면 버리고. 당연히 알아야 되는데 몰랐을 때. 그 뒤에 만약에 목적어 쓰면 무조건 뭐 써버려라? ing. 뒤에 목적어 나오면 무조건 ing 써버려라. 목적어 거의 선천식 명사입니다. 이유는 어제 왜 pp는 안 된 거 말씀드렸죠. 여기서 단지 꾸며주는 말만 되면 되는 것이고. 이제 문제는 ing 쓰냐 pp 쓰냐 결정권 내려있죠. 자, 명사와 동사가 무슨 관계? 얻는 여가로 해석되면 뭘 쓰시고? ing고. 명사대명사가 을로 해서 뭐 쓴다? pp. 예, 이제 문법은 이렇게 정리되고. 그래서 명사와 동사가 흔히 말하면 여러분 선생님 때 배운 바에 의하면 이 명사가 어차피 원뿌리가 전부 다 동사에서 파생된 거 아닙니까? 동사에 파생된 거예요. 이 명사가 저 동사의 주 역할을 한다. 그걸 능동관계로 한다. 그럴 때는 ing 쓴다. 근데 그것이 시험에 실제 적용이 안 되죠.